이번 학습 주제는 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입니다. 앞선 수업에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었죠. 이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전자석을 만들어 보고 또 만든 전자석으로 실험을 하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석은 철심의 에나멜선을 여러 번 감아서 전기회로와 연결해 만들 수 있는데요. 에나멜선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 선은 도체인 구리에 부도체인 에나멜을 입혀 만든 전선입니다. 구리선 표면에 입힌 에나멜은 사포로 문지르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인 전자석 만들기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둥근 머리 볼트, 종이 테이프, 에나멜선, 사포, 전지, 전지 끼우개, 집게 달린 전선, 스위치가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1번, 둥근 머리 볼트에 종이 테이프를 감습니다. 둥근 머리 볼트는 머리가 이렇게 둥근 볼트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종이 테이프를 먼저 똘똘 감아주고요. 그 다음에 종이 테이프를 감은 둥근 머리 볼트에 에나멜 선을 120번 정도 한쪽 방향으로 촘촘하게 감습니다. 여기서 에나멜 선은 전선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나멜 선을 감는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집니다. 그리고 3번, 에나멜선 양쪽 끝 부분을 사포로 문질러서 겉면을 벗겨내야지만 전류가 통하는 도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에나멜선 양쪽 끝 부분을 전기회로에 연결해서 전자석을 완성합니다. 완성한 전자석에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를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든 전자석에 전류도 흘려받겠다. 이제는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탐구활동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부분을 봐주세요. 1번,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을 시침바늘에 가까이 가져가면 시침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2번, 전자석에 전지 한 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3번, 전자석에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4번, 전자석의 양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양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봅시다. 5번,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양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봅시다.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죠? 우리 영상을 보면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실험 영상을 통해 전자석을 만드는 것과 만든 전자석으로 전자석의 성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교과서 23쪽의 글을 보면 막대 자석과 같은 영구 자석, 그리고 전자석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만큼인데요. 요 내용을 잠깐 노트로 가져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간 사용해온 막대 자석이나 말굽 자석이나 원형 자석이나 이런 자석들은 모두 영구히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구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본 전자석은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띈다 해서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본문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막대 자석과 같은 영구 자석은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구 자석은 자석의 세기가 일정하지만 전자석은 직렬로 연결된 전질 개수를 다르게 해서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구 자석은 자석의 극이 일정하지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뀝니다. 이렇게 막대 자석, 즉 영구 자석과 전자석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석의 성질이나 색이나 극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영구 자석과 전자석 비교 가능하시겠죠? 전자석은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되는데요. 영구 자석처럼 항상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석처럼 쓰고, 또 자석의 성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서 그 성질을 띠지 않게 하고, 이렇게 껐다 켰다 스위치처럼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석 기중기, 자기부상열차, 선풍기,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전자석 기중기는 전자석을 이용해 철로 된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 아래에 전자석을 붙이고 자석으로 만든 철로에 올려 전자석에 전류가 흐를 때 열차가 뜨는 원리로 이동합니다. 선풍기는 전자석과 자석에 밀고 당기는 성질을 이용해 전자석에 전류가 흐를 때 전동기기가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스피커는 전자석과 자석에 밀고 당기는 성질을 이용해 소리를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간단한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4가지 말고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해 보세요. 아마 많은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다음은 전자석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극을 넣어봅시다. 볼트의 머리 부분에 나침반의 빨간 바늘이 와 있어요. 그럼 볼트의 머리 부분은 파란 S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볼트의 꼬리 부분에는 나침반의 파란 바늘이 왔으니까 볼트의 꼬리 부분은 N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물건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보기 4가지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전자기중기, 2번은 자기부상열차, 4번은 선풍기, 5번은 스피커입니다. 3번. 다음 중 전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자석의 세기와 관련된 것은 전지의 개수였죠. 그러니까 전지를 하나 더 연결하는 건데 3번에 4번에 직렬 병렬이 따로 나와 있어요. 정답은 뭐였죠? 네, 전지를 옆으로 연결하는 직렬 방법이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거겠죠?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